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좀 전에 쇼트트랙 경기 보다가 완전히 열받아서 음, 중국의 편파가 굉장히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아예 중국 선수들하고 터치를 하지 않은 우리 한국 선수를 뭐 레인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페널티를 줘서 탈락시키고 세계 랭킹 2위인가 1위인가 했던 선수 황대현 선수 그리고 또 이준서 선수도 어, 뭐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하여튼 탈락을 시키는데 야 중국 선수들 전부와 중국계로 헝가리에 어, 귀화한 중국계 선수 두 명을 다 올리는 정말 어 진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서 흥행을 하기 위한 뭐 그런 방식 치고는 너무 치졸하고 좀 쓰레기 같은 짓거리를 좀 한 것 같은 그런 어제 하여튼 계속 지금 올림픽 경기를 그냥 안 보는 게 속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받아서 정말 좀 전에 이 경기 보다가 분통을 터뜨리는 바람에 약간 오늘 녹음 자체가 좀 늦어졌네요. 아, 흥분하면 안 되는데 흥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장 초반에 많이 빠졌던 것에 비하면은 상당히 낙폭을 줄이고 마무리를 했어요. 좀 전체적으로 흐름이 개선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이제 미국에 조금 있다가 이제 미국 증시 열리면 지켜봐야 되겠지만 선물도 지금 보합권에 있고 우리도 지금 낙폭을 많이 줄였고 현재 지금 개장해 있는 유럽 증시도 혼조입니다. 좀 빠진 데가 있고 좀 오른 데도 있고 뭐 러시아 같은 데 좀 올랐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내일 증시가 뭐 오늘처럼 이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은 장 초반에 괜찮은 흐름으로 또 처음에는 장 초반에는 괜찮은 흐름으로 갔다가 쫙 빠졌다가 막판에 올리는 뭐 그런 흐름이었는데 에코프로비엠 이제 사태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의 뭐 내부자 거래 이런 얘기가 쑥 나올 때마다 왕창 빠집니다. 오늘도 마이너스 10%까지 10%대까지 빠졌다가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은 에코프로비엠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차치하고 다른 수준의 얘기인 거고 이거는 일단 지금 그 악재가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면 주가가 싸서 들어갔다는 게 어디가 싼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바닥인지. 지금 뭐 예를 들면 그 내부자 거래로 인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되거나 또는 뭐 무슨 직원 누군가가 뭐 어떤 강한 처벌을 받는다거나 뭐 계속해서 이런 수사 소식이 이어지면서 주가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점에 매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어느 정도 좀 그 악재가 좀 해소된 이후에 좀 사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오늘 샀다면 저점 부근에 사서 장 막판에 팔았다면은 조금 이해가 되는 매매지만 그렇지 않고 들고 있다 그러면 조금 우려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셀트 삼형제도 지금 뭐 마찬가지이죠. 저 분식회계 논란 때문에 계속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런데 저도 잘 몰라요. 이거 어떻게 될지. 다만 대통령 선거 앞두고 이런 그 개인 투자자 비율이 높고 큰 종목을 뭐 과거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회계 뭐 이슈가 좀 있었어도 그냥 지나갔듯이 아주 약하게 이제 뭐 징계를 아예 만약에 안 하면 좋죠. 안 하면 좋은데 징계를 뭐 애매하게 하면서 이제 좀 이제 개선해라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서 이제 통합을 해서 그 해결을 하는 뭐 그런 방식이 가장 좋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중징계,
아주 중대한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될 경우가 이제 두려운 건데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빠지면 또 바닥에서 들어오고 그래서 쭉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구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지 않나. 지금 구간은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삼형제가 마찬가지로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실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실적 이슈도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고 또 주가 자체가 이제 지금 분식회계 논란 때문에 이제 뭐 속보 지금 곧 나오잖아요. 2월 뭐 며칠 안에 해야 되잖아요. 3월, 2월인가 3월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곧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결과가 좋게 나오면 폭등을 할 거고 그 전에 한번 뭐 사보자, 모험을 걸어보자 할 수도 있겠지만 예상 밖의 또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금을 걸고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지금 뭐 코로 티슈진이나 신라젠이나 지금 아주 그 바이오 업종에는 이제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게 지금 2월 달에 계속 줄줄이 붙어 있죠. 오스템 임플란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지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새로운 또 모멘텀이 나와야 돼요. 바이오가 지금 잘 가기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셀트 삼형제와 에코프로 BM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467종목이 올랐고 385종목이 빠져서 오른 종목이 한 80여 종목이 더 많은데 0.19% 빠졌습니다. 대형주가 좀 덜 갔죠. 잘 못 갔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코스닥은 655종목이 올랐고 702종목이 빠졌습니다. 코스닥도 뭐그 흐름은 좋지는 않았지만 0.38%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잘 뭐 마무리했어요. 근데 이제 밑에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매수를 했고요. 코스피는 기관이 엄청난 매물 폭탄을 던졌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매도를 좀 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다시 1200원을 넘어갔습니다. 여러모로 좀 시장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오늘 어제죠. 어제 미국의 고용 지표 호조. 그러니까 고용 그 지표가 예상보다 12만 명이나 높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좋은 건데 경제가 좋아지는 거니까 좋은 건데 주가가 빠져요. 그러니까 연준에 이제 이건 시장이 너무 좋고 너무 빠른 속도로 좋아지니까 긴축이 빨라지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3월 17일 날 FOMC에서 강한 그런 어떤 금리 인상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기관의 대규모 매도세 왜 우리 패턴 봤잖아요. 그동안에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나올 때마다 기관이 선제적으로 던지는 그런 모습. 그런데 이제 장 막판에 외국인들의 매도폭 축소. 외국인들이 매도하던 세를 줄인 거죠. 산 거죠.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외국인들이 막판에 샀어요.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 강세에도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에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속에 890선으로 하락 마감했다. 똑같아요. 고용지표 호조 소식으로 미국의 연준의 긴축 강도 강화가 전망되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집중됐던 반도체 IT주가 약세를 보였고 오미크론 재확산세 속에 진단키트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진단키트들은 뭐 하루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시총상위주를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MSCI 지수 이제 편입 앞두고 오늘도 8.7% 상당히 많이 올랐죠. 카카오가 조금 올랐고 KB금융도 좀 올랐고 포스코가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LG화학이 이제 5.75%까지 하락을 해서 LG화학의 하락세는 지금 좀 크게 좀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빠졌어요 생각보다. 이런 수준이라면은 현대차나 카카오하고도 자리를 맞바꾸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시 또 삼성 SDI하고도 또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이제 삼성 SDI도 같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주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코스닥은 LNF, 뭐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악재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이제 LNF가 잘 가는 그런 구조로 계속 보여주고 있고, 또 위메이드가 물론 상승세를 많이 반납을 했지만 오늘 위메이드 맥스는 뭐 엄청 많이 올라 10 아까 장중에 거의 한 20% 가까이 올랐던데 좀 빠졌죠. 근데 위메이드, LNF, 천부, 리노공업 이 네 종목이 올랐고, 에코프로비엠이 4%대 선방한 거예요. 이 정도면 많이 10점 몇 퍼센트 빠졌다가 이 정도까지 회복을 한 거고요. 또 펄러비스, HLB가 3%대 하락을 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79, 셀트리온 제약은 0.92% 빠졌습니다. 업종 보니까 코스피는 의료 정밀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역시 SD바이오 센서가 오르면 이렇고요. 빠지면 또 반대고요.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빠진 업종은 화학 업종인데요. 화학 업종 보시면은 LG화학, SKC, 테이펙스, LG화학, 우선주 이런 2차 전지주들이 많이 빠지면서 이제 업종 지수 자체를 이렇게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은 출판 매체 복제가 2.49% 올랐는데 넵튠, 서메이지, 와이더 플래닛, 질환지교 시큐리티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특히 넵튠이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게임주도 다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또 기타 제조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에이스 침대가 6%대, 또 AD 칩스가 4.9% 이렇게 빠졌습니다. 공매도는 1,407억 원이 늘었고, 코스피의 삼성전자, LG생활건강이 크게 늘었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LG화학, 삼성전자, 삼성 SDI, LG생활건강, 두산중공업이 거래 대금이 크게 늘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펄러비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카카오게임즈, LNF의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포스코케미칼 31%나 나왔고요. 넷마블, LG생활건강, 롯데쇼핑, BGF 리테일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ITM 반도체, NHN 한국사이버결제, 하림지주, 펄어비스의 순이었습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코로 흡입하는 코로나 치료제 일상에서 이제 호주에서 했죠. 그 호주에서 했던 일상에서 안전성이 확인됐다는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죠.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계속 안 없어지고 이어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좀뭐 좋은 그 상황이라고 또 볼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2월에 상장 폐지 관련 일정 이렇게 보면요. 지금 코오롱 티슈진 2월 9일까지 폐지 여부가 결정이 되고, 또 오스템 임플란트 2월 17일까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 신라젠 2월 18일까지 최종 상장 폐지가 그러니까 되거나 개선 기간이 부여되거나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개선 기간 쪽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예상들을 하는 것 같고,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신라젠 쪽에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완책들을 마련을 했고요. 업주도 바꿨고 사업주가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좀 대외적 환경으로 봤을 때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전에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높은 이런 종목을 상장 폐지하는 결정 내리기가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이거는 이제 그 정치적인 건데, 그 개선 기간을 또 한 번 더 부여할 만하지 않나, 여러 가지 개선책 준비한 걸로 봐서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일단 맞는 것 같아요. 아우 너무 끔찍합니다. 지금 이 신라젠 같은 종목, 이렇게 큰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된다는 것은,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상장 폐지 그 경험했던 그 기억이 있어서 신라젠과 같은 이유입니다. 아,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거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또 쌍용차가 이제 3월 1일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본 잠식 상황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셀트리온이 이제 뭐 2, 3월 중으로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아우 너무너무 진짜 끔찍합니다. 제발 한 종목도 상패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 오늘 제목 보시면요. 주주 울린 에코프로 BM 내부자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공장 화재에 이어 과거 임원들의 내부자 거래 의혹에 휩싸인 에코프로 BM이 4%대 내림세를 보였다. 오늘 장중에 10% 이상 하락을 하면서 30만 3천 원까지 밀렸지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만회했다. 아우 뭐 이 정도면 진짜 선방한 거예요. 오늘 엄청 무시무시하게 빠졌는데 문제는 이제 내일 좀 더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당분간 주가가 이게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 수사 속보가 계속 나오게 될 거고 어우 글쎄 지금은 이 에코프로 BM을 저점이라고 매수하기가 선뜻 내키지 않는데 차라리 다른 종목 이 에코프로 BM 화재로 인해서 이제 그 어떤 반대급부로 어떤 혜택 수급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LNF나 천보나 아까 뭐 여러 다른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도 이제 음국지 양극재 같이 하는데 주가가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좀 관심 가질 만한 지금 SKI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이 그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 어우, 무섭습니다. 내일도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수급을 이렇게 보면요. 셀트리온이 개인만 지금 14만 8천 주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매수가 개인만 들어오고 외국인이 팔고 기관도 많이 던졌는데 뭐 금투 던지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주가는 많이 안 빠진 거고요. 1,500원 내렸으니까 헬스케어도 개인만 20만 9천 주, 한 21만 주 정도 들어왔고 거의 20만 주가 기관이 판 거죠. 근데 역시 주가는 1,800원 빠졌는데 뭐 많이 빠진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약도 개인만 3만 1,000주 들어왔고 800원이 빠졌습니다. 오늘 헬스케어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죠. 에코프로비엠은 개인이 9만 4천 주를 샀는데 이제 오후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9,700주 이제 매수 전환을 했고 기관이 12만 주 폭탄을 던졌는데 그 기관의 매도 폭탄 주체는 연기금과 사모펀드였습니다. 뭐 결국은 13,800원이 하락했지만 이 정도면 다행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간에 보면 셀트리온은 보합으로 마무리했고 헬스케어는 0.48% 300원이 빠졌습니다. 62,500원. 제약은 0.7% 600원이 빠진 85,500원이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49% 1,600원이 빠진 32만 4천원. 오늘 시간에 또 323% 거래량 터졌네요.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셀트리온은 이제 이렇게 가운데 지금 매물대를 위아래 선을 그어놨는데 가운데 매물대와 이제 오늘의 종가가 비슷하다. 그래서 주가가 내일 올라가게 되면은 16만 3천 원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시간에도 그렇고 좀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빠지면 14만 7천 원 부근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계속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밑에 보시면 5일선이 있잖아요. 5일선이 한 15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에서는 저점에 좀 지지를 받지 않을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인데 가운데 5일선에 딱 얹혀져 있고 여기서 주가가 빠지면 이제 그 아래쪽이죠. 6만원 정확히 6만원 1월 27일 저가가 6만원인데 6만원까지 뭐 하락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고요. 상승하면은 6만 6천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자, 제약도 볼까요? 제약은 지금 매물대에도 그렇고 밑에 5일선하고도 매물대 하단하고도 만나죠. 8만 한 4,500원 그 정도가 저점이 아닐까 싶고 올라가게 되면은 9만원 정도까지 상승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사실 에코프로비엠은 그 아래쪽에 241선 지금 제가 매물대 하단보다 살짝 아래쪽에 선을 그어놨는데 241선이에요. 31만 8천원. 여기 이걸 뚫고 더 내려갔었는데 결국은 241선의 지지를 확인하고 올라온 거고 매물대까지 이제 매물대가
32만 4천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매물대보다도 위쪽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일 주가가 이제 오늘 시간에도 빠졌죠. 1,600원이 빠져서 32만 4천 원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 주가가 32만 뭐 4천 원, 3천 원, 4천 원 그 부분에서 이제 시초가가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빠지면 31만 8천 원, 역시 241선 지지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매물대 상단까지는 가야 되는데, 지금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오늘도 위쪽에 5일선에 눌렸습니다. 5일선 자리가 한 2만 6천 원, 7천 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뭐 그 수사 이런 것들이 좀 거치고 해결이 되고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판단이 될 때쯤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2차 전지들이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구간이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빼고는 그런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개장해 있는 유럽 증시들 보면은 독일, 영국, 프랑스, 뭐 네덜란드, 또 스웨덴, 러시아, 터키 요 정도는 상승하고 있고요.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벨기에, 폴란드, 헝가리 이런 종목들, 이스라엘 이런 종목들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추가 하락하는 그런 구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또 밤에 미국 증시 상황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일날 옵션 만기일이 있어서 이제 내일까지 지나가고 나면 9일날, 10일날은 조금 시장이 좀 요동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리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미국의 그 어떤 경제적인 호조, 지표 호조가 나와도, 좋은 지표가 나와도 금리 인상 우려가 터지고,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지표가 나쁘니까 빠지고, 이런 지금 3월 FOMC 금리 그 우려가 시장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요. 툭하면 금리 인상 우려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빨리 2월 24일 날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번에 그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면 어, 금리를 그러니까 3개월 연속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어, 급격히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가가 눌릴 거고요. 금리를 안 올리면 FOMC 이후에 무조건 어, 두 단계를 내리겠구나 하는 그런 부담 때문에 또 눌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가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대신에 시장의 예상치 정도, 그냥 한 단계 정도 금리를 올리는 그런 정도가 무난하지 않을까, 저는 그냥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요, 어느 순간에 기업 그 이제 지금 실적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고,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이제 시기지만 그 금리를 올릴 거라고 예상되는 지점에서 선반영할 때 무서운 거지, 금리를 막상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올리면 그때마다 폭락하지 않아요. 시장이 어느새 적응해 버리고 이미 선반영한 구간이 싼지 비싼지, 기업들이 실적을 어떻게 낼 건지, 더 잘 갈지 이런 것들만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일회성으로 그냥 그치게 돼요. 이 금리 인상 이슈 자체가.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올릴 거라면 그냥 빨리 한 단계 정도 올리고 그 다음 스텝을 좀 진행해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나가고 미국의 FOMC 이슈까지 지나가면 그때는 이제 좀 낙폭과대주 위주로 해서 매수할 만한 그런 구간이 이제 펼쳐지지 않을까 하고 저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까지 보면요, 아주 중요한 지점. 그 어제였나요? 며칠 전에 제가 481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하단이 481선에서 딱 지지가 나왔습니다. 파란색 481선 그 이하로 빠졌던, 지난 주에 1월 말에 이틀 동안 빠졌던 이후에 481선에 오늘 하단 지지가 딱 나왔죠. 그리고 11선 위쪽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사실 코스피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의 이 차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랫골이 달고 이제 당일 상승이 나왔고 주요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았고 또 11선에 걸쳐 있고 그렇다면 미국 시장이 특별히 크게 빠지지만 않는다면 코스피 지수는 이 481선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그 자리가 지금 2700 한 20포인트, 10포인트, 2710, 10에서 20포인트 사이 그 구간 정도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481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481선 자체가 조금씩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선의 지지만 받아도 주가는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나쁘진 않다. 깨지만 않는다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코스닥도요. 똑같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481선에 이렇게 걸딱 지지를 받았고 11선보다는 살짝 아래로 이탈했지만 어쨌든 코스피하고 좀 비슷한 흐름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481선에 이제 지지가 굳건하게 나오느냐 이거를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481선의 지지를 일단 확인하자. 양 시장 모두. 그리고 오늘 밤 미국 시장에 따라서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와 에코프로비엠의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단기 증선위의 조사라든가 또 이제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2월, 3월 이게 정해져 있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조금 변수가 있는데 셀트리온도 그 구간을 지나가야 될 것 같고 마침 이제 1분기 지나서 2분기 실적 1분기 그 3월 말에 결산 실적이 나온다든가 또 1분기 실적이 나오는 5월 중순이라든가 이런 지점들이 중요한 이제 실적의 변곡점이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주가는 분명히 조금씩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실적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고맙게도 만약에 이제 레키로나라든가 또 흡입형 아까 치료제 그 다음에 백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와주고 또 유플라이마 같은 이제 바이오시밀러들의 어떤 실적이 좀 뒷받침될 만한 어떤 계약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와준다면 그러면 좀 괜찮지 않나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볼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지수상으로는 481선의 지지 그리고 종목으로 보면은 일단 그러니까 셀트리온 삼형제와 에코프로비엠 모두 지금 단기 지금 악재 구간이 지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